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자, 전반적인 문항 해설에 앞서서 오늘 20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나서 본편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20문항 어떻게 풀이하셨나요? 예, 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폭풍전야다. 폭풍전야. 왜 폭풍전야냐? 자, 11월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직전에 보는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는 약간 이렇게 조용하고 약간 적막한 분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수능이라고 하는 폭풍을 앞두고 약간 적막한 상태를 보여줬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11월에 수능이 워낙에 큰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긴장감 속에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직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긴장감을 갖고 문제를 풀이하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을 풀이하면서 이 문제 어려운데? 또는 이 문제 어떻게 풀이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문항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겨울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20문항 쉽게 풀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살짝 까다로웠던 문항들도 몇 문항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문항들이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느껴졌느냐? 자, 첫 번째는 충분한 힌트가 제시되었다. 자료가 살짝 까다로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자료에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힌트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던 내용들도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분명히 문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힌트가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던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충분히 잘 확인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고요. 두 번째는 신선한 문항. 다시 얘기해서 신경향 또는 최신경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이런 생소한 유형의 문항들이 새롭게 출제된 경우가 많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풀이해왔던 문제들로 20문항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거나 생소하게 받아들일 문항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힌트가 제시되었다. 신선한 문항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문항은 어떤 문항들이냐? 자, 역시 통계와 관련된 문항이 가장 주목할 만한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앞두고 파이널 체크포인트라는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14일쯤에 강의가 오픈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강으로 구성된 강의인데 그 4강에서 통계만을 다루었습니다. 이 통계가 아무래도 고난도 문항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통계 자료이고 통계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통계를 원데이터 위주로 쭉 한번 짚어드렸던 강의가 바로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입니다. 10월 14일 날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통계를 그렇게 모아서 전해드렸던 이유도 역시나 통계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통계가 가장 고난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통계들을 모아서 전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통계와 관련된 문항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 첫 번째 문항은 18번 문항입니다. 자, 에너지 자원 관련된 문항인데요. 용도별 판매 전력량 비율과 1차 에너전별 공급량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다가 강원, 전남, 충남이고요. 그리고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가 A, B, C, D 이렇게 출제되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 전남,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또는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용도로 어떠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이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통계 자료를 잘 정리해 두었어야 했다. 다음은 19번 문항입니다. 바로 붙어 있었죠. 자, 19번 문항은 인구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 또는 시도들의 인구와 관련된 자료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항상 권역별 자료와 시도별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한다. 특히나 시도별, 권역별 1등과 2등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인구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셔야지만 풀이할 수가 있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항이었습니다. 새로울 것 같은 문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꾸준히 인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면은 그래도 뭐 어렵게 막 고난도처럼 느껴졌을 문항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18번과 19번 문항 역시나 통계 자료를 잘 정리하셔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역시 지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20문항에서 지도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백지도 만드는 것 여러 번 강조드렸었죠. 지금이라도 지도를 매번 공부할 때마다 옆에 펴놓고 문제를 풀이하면서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지도 꼭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통계입니다. 통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에서 통계 전달해 드렸고요. 또 수능 개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통계 자료 다뤘습니다. 그 통계 자료들, 역시나 고난도 문항은 통계 자료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통계 자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돼.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익혀두셔야 될 것은 바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지도 꼼꼼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통계 자료 다시 한번 원데이터 그래프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개념은 마지막까지도 그 끈을 놓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개념이 있는지 꾸준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을 마지막까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수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노력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들을 수능 때까지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본편 해설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